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가정 내에 좀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세부모하고 우부자녀 간의 관계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다 해결해져요. 이런 새로운 관계는 몇 주에서 몇 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얘가 나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급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급하게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친숙해진다. 좀 기다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는 다른 생물학적 부모의 협조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가 새 부모와의 친밀감을 방해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새 부모한테 애정을 느낄 때 배신하는 거 아닌가 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혼한 다음에 각자 또 재혼한 경우라면은 부모가 4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가 원활하게 소통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서로는 이혼한 배우자와 어떻게 교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혼한 배우자와 교류를 계속하고 아이 문제를 협조를 잘 해나가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떠나서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것이 괜찮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양쪽 집을 오가면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동 육아의 경우에는 두 가정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는 양쪽 집안에 있는 부모가 그 합의를 해야 돼요. 아이에 대한 어떤 그 가정에서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 한계, 육아에 있어가지고의 이런 점까지는 허용이 되고 여기선 안 된다라는 어떤 규칙들. 예를 들어서 TV를 어느 하루에 30분을 본다, 어느 프로그램을 본다라는 것도 정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같이 해줘야 돼요. 이 집에 가면은 이게 허용이 되고 이 집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애가 혼란이 오게 되고 자기한테 더 많은 걸 허용해 주는 가정에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반항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쨌든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관, 같은 규칙, 같은 한계를 설정을 해놓고 일관성 있게 그걸 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 간에 서로를 존중을 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그리고 서로의 가정을 따로 꾸리고 있지만 나의 양육이 최우선순위구나라는 걸 아이가 느끼게 되면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 자라게 되는 거죠. 떨어져 있는 생물학적 부모와 이제 들어올 새 부모 간의 협력과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이혼한 배우자한테도 그 결혼 계획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조금 이게 안 맞는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협력을 하고 미리 상황 변화를 알리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이한테는 좋다는 거죠. 이혼한 배우자한테 결혼 계획을 알리고 그 아이한테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생물학적 부모로서 역할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아이를 안정시켜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녀와 새 가족의 만남은 서서히 하는 게 좋아요. 한 집에서 또 우부청계들이 살아야 될 수 있단 말이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만나는 시간 늘려나가면서 그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이 훨씬 더 덜하게 되겠고 그 변화된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새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갈등의 초기 징후를 빨리 파악해서 가능한 한 빨리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갈등이 깊어진 다음에 그걸 해소하려면은 정말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 신호가 생겼을 때 그거를 민감하게 대하자. 그리고 훈육과 규칙에 대한 방식을 함께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육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어떤 방식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설정 방식이나 훈육 방식에 대해서 둘이서 합의를 잘 해서 같은 규칙을 만들어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방문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새 가정이 생겼으니까 옛날처럼 부수부수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일정을 잡아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에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있잖아요. 학교를 보내는 문제라든지 어떤 뭘 좋아하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지금 애를 돌봐주고 있는 양육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떨어져 살고 있는 이제 생물학적 부모도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갈등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자녀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감정과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 반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새아빠한테 아빠라고 불러. 너 이제 내가 아빠야. 뭐 이렇게 강요하면 애는 이제 반발할 수도 있고 뭐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부르고 싶은 대로 아저씨라고 하고 싶어. 그럼 뭐 우선 뭐 아저씨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쉽게 뭐 아주 문제가 될 만한 게 아니라면 아이의 입장에 맞도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자는 거죠.